자, 과제를 다시 말하면요. 여기 지금 소스가, 여러분들이 실습한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를 클래스 하나와 두 개 익스텐션으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소스가 지금 이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는 부모도 있고, 여기 프로토콜도 두 개나 있어가지고요. 이게 소스가 점점점 엄청 길어질 거거든요. 이 안에.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닫혀가지고 굉장히 소스가 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익스텐션을 몰라서 익스텐션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강의 자료에다가 익스텐션을 지금 만들었고요. 자, 일단 보면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여기 있고요.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이나 프로토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익스텐션입니다. 하위 클래스를 만들지를 않고 생성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기존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라든지 생성자라든지 calculated property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와 iOS 프레임워크에 내장된 애플에서 만든 그런 클래스에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이 익스텐션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좀 간결화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다음 같은 이런 이제 구조체, 열거형, 프로토콜 다 마찬가지고요. 다음 같은 형태로 익스텐션을 합니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클래스나 구조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쓰고요. 앞에다가 익스텐션을 써서 새로운 기능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더블이라는 이 기본 자료형은요. 조금 이따 할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표준 자료형 더블 구조체에 두 배 값을 반환하는 프로퍼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구조체나 클래스 이름을 쓰고 익스텐션이라고 씁니다. 요 녀석의 기능을 확장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두 배, 이렇게 제곱한 거, 두 배가 아니고 제곱이죠, 제곱.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두 배가 아니네요. 제곱하는 거를 반환하는 이제 이 스퀘어드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할 건데 걔는 더블형이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리턴하기를 셀프 곱하기 셀프라는 것은 현재 이 더블형의 객체, 인스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형에 원래 없던 스퀘어드라는 이런 프로퍼티를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 스퀘어드라는 애는 이 더블형 객체 인스턴스에 각각에 대해서 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my value라는 애가 이제 더블형으로 3.5예요. 그래서 my value squared 하게 되면 여기 없으면 원래는 이런 스퀘어드라는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더블형에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가능하고요. 여기 제곱한 게 나올 거고 이렇게 더블형 숫자를 다음에 바로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를 보면요. 자,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를 컨트롤 이렇게 놓고서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형은 이 스퀘어드라는 멤버가 없다. 그런데 넌 뭐 지금 여기 스퀘어드는 어떻게 한 거니? 라는 뜻이고요. 자, 얘를 컨트롤 슬래시를 하고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3.5 곱하기 3.5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이라는 원래 애플에서 만든 표준 자료형 구조체를 확장을 했는데 걔 스퀘어드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 걔는 지금 그 W형의 인스턴스인 여기 변수죠. myvalue라는 에 제곱을 한 결과가 튀어나오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장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뷰나 이런 데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지금 이제 뷰 컨트롤러를 여기 지금 여기까지
요 지금 이 분모를 상속받는 것과 관련된 소스는 여기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로부터 나온 소스 있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안 했지만 did select row라든지 이런 이제 메소드는 이쪽에다가 넣어주고요. 근데 익스텐션을 하기를 이 뷰 컨트롤러 지금 를 이제 익스텐션 하는 거죠. 여기 얘는 프로토콜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뷰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제 확장을 두 개를 가지고 익스텐션을 하는데 얘는 데이터 소스 쪽에 있는 소스들과 관련된 그 메소드들을 이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일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 큰 소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리고 닫히는 이 소스가 세 개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이쪽에서 만들어졌던 그 소스만 여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델리게이시나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기능은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소스를 세 개로 분할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니까 훨씬 소스를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 뷰 컨트롤러를 익스텐션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토콜들을 채택한 프로토콜들을 여기 옆에다가 써주고 이렇게 세 개로 만드는 게 인터넷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짠 소스를 보면 테이블 뷰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델리게이트 소스는 안에 있는 그 메소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컴마하고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하고서 요 세 개들을 여기 얘네들을 여기 지금 파랗게 하늘색 있는 애들 다 한 곳에 모아 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소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얘는 did select row라는 메소드 하나니까 굳이 이것까지 또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뷰 컨트롤 콜론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컴마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통째로 여기다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여기 타이핑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다 이렇게 정답을 다 적어 놨네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요. 이제 구조체예요. 구조체가 이제 많이 결정적으로 이 소스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소스는 구조체잖아요. 구조체죠. 여기 이제 구조체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 구조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이걸 설계했는지, 사실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퀵타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조금 쉽긴 한데, 이 구조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돼서는 구조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익스텐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구조체를 보기 전에 열거형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열거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 찍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컨피그레이션 점 하고 디폴트 쓰고 뭐 이런 거 있어졌죠. 중간중간에 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점이 다 열거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점이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에 대해서도 또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점 .utf8도 이거 있고요. 점 디폴트도 있고, 이렇게 얘네들이 열거형인데 열거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은 이니움이라고 하고요. 뭐 시어너부터 해서 많이 나왔던 뭐 거죠.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형 객체가 되겠고요. 원치 않는 값이 잘못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고 딱 정해져 있죠. 입력받을 값이 한정되어 있을 때 특정한 값 중 하나만 선택할 때 보통 이니움 열거형을 씁니다. 자, 빨강, 녹색, 파랑만 쓸 거다. 남여만 쓸 거다. 라든지 열거형은요 정의할 때 이니움 열거형 이름 쓰고 열거형을 정의를 합니다.
케이스들을 써서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문의 멤버들을 쭉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 있는 열거형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아요. 자, 컴패스라는 열거형은 케이스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 노스, 사우스 이렇게 있고 자, 요 이제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일단 이 compass.north를 출력을 했더니 north가 나왔어요. north. 그 다음에 이제 compass형으로 x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는 x는 반드시 요 compass. 요 안에 있는 4개 중에 하나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compass형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 중에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compass.west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x의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제 compass.west라고 넣었지만, west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열거형의 타입은 compass니까 compass가 나옵니다. 자, 요번에 x에다가 이제 compass.east를 넣어주는데요. 자, compass.east. 즉, 그럼 당연히 x를 출력을 해보면 east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x는 컴패스형이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열거형 이름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작성할 때 점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다 열거형의 앞에 열거형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열거형. 자, 뭐 열거형 멤버별로 기능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멤버형이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컴패스라는 형으로 디렉션을 만들었는데 디렉션 이퀄 컴패스.사우스 컴패스는 생략을 한 겁니다. 자, 현재 디렉션이 사우스니까 요게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남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스위치의 비교값이 열거형 컴패스가 되겠고 이 디렉션이 노스이면 북이 출력이 되겠고 지금은 사우스니까 남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동서남북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지금 다 케이스문에 걸려 있죠. 모든 열거형 케이스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 디폴트 문장을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요, 디폴트 문장을 마지막에 써줘야지 됩니다. 마치 스위치 케이스랑 뭐 비슷하게 해서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해서 이렇게 열거형 멤버별로 기능을 정의해서 나열을 할 수도 있네요. 열거형 멤버엔 메소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린트 여기 지금 열거형 위기라는 해고 얘가 이제 스트링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케이스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도 가능해요. 메소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로 또 나열을 해서 셀프 현재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점 먼데이, 뭐 이런 애들은 주중이라고 나오고 점 세러데이나 썬데이는 주말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서 해보면 일단 열거형 위크에 썬데이에 또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윅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썬데이니까 케이스 여기에 걸릴 것 같네요. 주말이 나올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주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썬이 아니고 여기 지금 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주중이라고 지금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열거형의 로우 밸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color.red라고 하게 되면 아까 red 나온다 그랬죠. 케이스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고요. color.blue 하게 되면 블루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low value, RAW, low value, 날것의 이런 뜻이죠. color.low value라고 쓰게 되면 여기다가 원래는 red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 red가 나왔는데요. low valu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처럼 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초계값이 있으면 또 거기서 증가해요. 그래서 0, 2, 3이고요. 얘를 출력해보면 0이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3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블루, 0,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스트링형 값을 갖는 열거형의 로우 밸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week이라는 열거형은 스트링형이고 케이스별로 해서 monday는 월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안 되어 있죠. 이렇게 값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케이스 이름이 할당이 자동으로 됩니다. 마치 여기 이렇게 Sunday 혹은 얘는 Saturday라고 하는 문자열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week에 Monday 하게 되면 월이나 당연히 Monday가 나오고요. 거기다 로우 밸류를 쓰게 되면 여기 월이 나오는 거고요. Sunday는 그냥 쓰게 되면 Sunday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할당된 값이 없죠. 할당된 값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여기 요 값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정되지 않으면 케이스 이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Sunday가 여기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스트링형을 값을 갖는 열거형의 로우 밸류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로우 밸류가 되겠는데 지정을 안 하면 여기 케이스 레이블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관값을 갖는 열거형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케이스 다음에 이렇게 자료형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티저형이 3개 온다는 거고요. 얘는 스트링형이 하나 온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열거형의 기능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보면 지금 today date라고 해서 열거형 데이트형으로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인티저 데이트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today date의 초기 값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이번엔 스트링 데이트로 넣어놨고요. 여기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얘는 인티저 3개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today date가 인티저 데이트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스트링 데이트로 오게 되면 현재는 스트링 데이트로 왔네요. 그러면 요 데이트를 상수로 받아서 그냥 문자열로 찍으라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주석 처리를 하면 요 초기 값이 지금 인티저 데이트로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 월, 일로 지금 4월 30일로 아마 찍히겠죠? 이렇게 해서 30일로 찍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괄호 안에다가 연관값을 이렇게 이런 인티저형 연관값을 갖는 int date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스트링형 연관값을 갖는 string date라고 얘기합니다. 연관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애고요. 영어로는 associated value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열거형들이 굉장히 기능이 많고 어쨌든 점이 있으면 열거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구조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구조체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에서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C++, 자바나 이런 데 보면요. 스위프트에서도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지만요. 스위프트에서는 구조체도 또 많이 써요. 신기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기본 자료형들 있죠. 인티저, 더블, 스트링 이런 애들은 다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 여기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되어 있죠. frozen struct integer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꺽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구조체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이 멤버와이즈 인설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froze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stored property, 일반 프로퍼티를 추가나 삭제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제 애트리뷰트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rray, dictionary, set 이런 애를 collection type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이제 애들을 collection type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또 이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eneric 구조체로 되어 있네요. 다음 시간에 볼게 generic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애들을 제너릭 구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구조체와 클래스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 여기 구조체나 열거형은 값 타입이고, 클래스는 참조 타입,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건 조금 이따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는 상속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열거형, 이뇰, 스트럭, 클래스, 프로토콜, 이런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만 상속이 됩니다. 클래스만 상속이 된다. 프로토콜도 이렇게 상속을 할 수가 있긴 하네요. 자, 구조체를 보면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이 생성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클래스 대신에 구조체를 썼고요. 여기 레졸루션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프로퍼티예요. 똑같습니다. 클래스랑.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형으로 마이 컴퓨터를 만들었고, 마이 컴퓨터에 with를 접근하니까 여기 이제 프로퍼티에 접근한 거고요. 당연히 1024가 나오죠. 하이트는 768이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쪽을 컨트롤 슬래시를 하고요. 그런데 이 소스는 보면 되게 이상해요. 이 스트럭이라고 돼 있고 레졸루션이고 똑같은데 여긴 지금 초기 값이 없습니다. 초기 값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값이 없으면 얘가 이제 옵셔널형으로 주정하거나 이니트 메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에서는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졸루션 한 다음에 아까는 그냥 레졸루션 가로 열고 닫고 했는데 레졸루션 가로 열고 with 하이스 이렇게 해서 이상하네. 이런 이니셜라이저가 지금 없는데 얘가 어떻게 있는 것처럼 동작해서 호출이 되네요. 자, 이게 바로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서요. 클래스의 구조체의 장점입니다. 구조체에는 여러분들이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주지 않아도요. 여기 있는 프로퍼티 두 개죠. 걔네들을 다 초기화하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저가 만들어져요. 걔를 이제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멤버의 값들을 다 초기화하는 이니셜라이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with와 high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with를 해보니까 1920이 나오고요. 여기 high를 해보면 1080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클래스로 하잖아요. 클래스로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이런 이니셜라이저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클래스로 이렇게 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과제인데 잠깐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니트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넣어주고 기억납니까? 이니셜라이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슬래시 하고서 이렇게 런 해보면 클래스에서는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제 이니셜라이저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구조체 스트럭 struct 구조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저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금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 쓰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니트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내 구조체 혹은 구조체 내 구조체를 계속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졸루션이라는 애가 있고 비디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레졸루션은 그냥 여기 with와 high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구조체고 여기 클래스가 됐고 구조체가 되는데 비디오 모드라는 이 클래스에는 프레임 레이트이 지금 더블0으로 0.0인 것 같고요. 레졸루션이라는 이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구조체형의 인스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비디오 모드라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비디오 모드에 요 레졸루션에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레졸루션 안에는
with와 high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또 with인지 high인지를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 안에 구조체, 구조체 안에 클래스, 클래스 안에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계속 뭐가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클래스나 구조체가 있을 때는 그 멤버를 접근할 때 매번 점을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ith를 찍으면 1024, high를 찍으면 76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타고 이제 계속 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비 데이터형 구조체를 만들 때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제이슨 형식을 보면 일단 키가 박스 오피스 리절트에 보면 여기 세 개가 있고요. 박스 오피스 리절트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대문자로만 바꾼 건데 여기는 반드시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앞에 대문자만 써주면 되겠고 그 밑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인데 이제 얘가 배열이라서 대괄호를 지금 해놓은 거고요. 요 이름은 반드시 소문자로 이렇게 그대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무비 네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는요, 이제 18개가 있지만, 그 중에, 10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내가 무비 네임이라는 스트링형 데이터만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만약에 이제 무비 데이터형으로, 소문자 무비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무비 데이터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에 근데 얘가 배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0 하게 되면 1등 한 거겠죠. 1등 한 1 하면 2등 한 거가 되겠고 자, 무비 nm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점으로 해서 접근. 그러니까 무비 데이터라는 구조체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지금 여기 구조체가 있는 거고요. 구조체 안에는 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무비 네임이 있어서 얘를 접근하려고 하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 된다.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되겠죠.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퀵타입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스위프트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그래서 모두 일단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퍼블릭이라는 것은 우리 액세스 모디파이어죠. 그래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지금 기본 타입도 그렇고, 콜렉션 타입 중에 어레이 많이 쓰는 배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구조체인데요. 얘는 이제 꺽쇠가 있어서 제네릭 구조체라고 얘기합니다. 제네릭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조금 쉬었다가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